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희 친정 엄마.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MC를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했었는데 친정 엄마랑 나이가 한 살 더 드시기 전에 친정 엄마랑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꿈을 이룬 듯합니다.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들고요. 안녕하세요. 김정자 어머니입니다. 우리 딸이 그냥 좋은 데 있어가지고 엄마 좀 구경시키자면서 가자해서 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근데 딸 덕분에 그냥 안 되는 데 없이 다 댕기고 구경 잘하고 좋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오늘 제가 사전에 일주일 전에 엄마랑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다 제가 이제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노래 연습도 하고 차 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노래 실력이 조금 더 늘었고요. 저희 엄마가 아팠어요. 아프다 보니까 우리 엄마랑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볼까 생각해보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 엄마 이렇게 방송 나오니까 좋죠? 좋지. 어떤 점이 좋아요? 엄청 좋아. 말할 것도 없어. 아직 좋아. 시작 안 했는데 저희 네. 엄마는 무조건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고 좋아요. 하십니다. 좋아.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나 저 곁에 있어도 저는 엄마가 항상 눈물 나게 고맙고 엄마를 보면은 자꾸 행복해지고 어쩔 때 보면은 자꾸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내 곁에서 없어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할 때가 드문드문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엄마의 충고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글을 적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봐 주시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씁스럽긴 한데 엄마 들어봐 주세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정감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이름은 자꾸 부르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엄마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도 엄마는 우리에게 따뜻한 품을 열어주고 의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우리는 엄마의 이름을 불러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엄마를 표현해야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사랑과 감동을 전해봅니다. 엄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솔고 기가 막히고 네. 네 말소리가 다 오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이렇게 읽으면서도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이 촉촉히 고이는 거는 왜일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를 생각해서 슬퍼서 그러지. 그래서 엄마는 딸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요? 왜 슬프지 않아? 슬프지. 이렇게 방송하면서 엄마 생각하니까 다른 딸들도 많이 슬플 거. 저희 친정엄마 이렇게 모시고 바깥에는 왠지 모르게 지금 눈이 내릴 것 같더라고요. 아까 먹골역에서 엄마랑 내려서 걸어오는데 눈이 하얀 눈발이 한 올 한 올 떨어지는데 뒤돌아보고 뒤돌아봐도 엄마는 걸음이 느려서 그런지 내 곁에 다가오지 않고 제가 앞서 가서 기다렸다가 엄마하고 다시 길을 맞추고 다시 발을 맞추고 그러서 걸어왔는데 엄마 근데 이렇게 살면서 6 남매를 뒀잖아요. 근데 처음에 엄마가 시집을 와서 이렇게
왔을 때 그 고생했던 것들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스칠까 그 생각하는데 그 뱅곡에 넘어올 때 그때 얘기 좀 해줄래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 꽃가마 타고 넘어올 때. 네, 뱅고개라는 데가 네, 얼마나 뱀이 많으면 뱅고개인가 했더니 네, 알고 보니까 그 네. 길이 꼬불꼬불꼬불해서 뱅고개라고 했대.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뱀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 길바닥에.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응. 엄마가 거기를 수백 번 걸어 다닌 사람이야. 왜냐면 네, 장날 장 보러 가고 뭐 네. 팔러 가고 할머니가 뭐 빠주면 그거 팔러 가고 네, 옥수수 쪄주면 옥수수 네, 팔러 가고 고구마 쪄주면 고구마 팔러 가고 엄마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없이 밟았던 그 길이 지금은 어찌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좁아졌더라고요. 좁아지고 집도 많이 짓고 음. 그전에 집도 없었어 거기. 거기는 어디냐면 충북 음성 가케리거든요. 가케리인데 거기 무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는 뱅고개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길이 굉장히 이렇게 삐뚤삐뚤해가지고 옛날에 뱅고개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꽃가마 타고 넘어올 때 그 고개 넘어오면서 그 짐꾼들이 한마디씩 했대요. 뭐라겠죠? 아니 그냥 가마가 그냥 막 응. 보이니까 네. 인제 가마가 인제 온다고 막 뭐 먹을 것도 못 먹었다고 응. 신부가 안 오는데 뭐를 와주느냐고 난리를 펴서 못 먹었는데 응. 가마를 문을 활짝 열어다 치고 이렇게 떠들고 보더니 야 서울 색지라 다르긴 다르네. 네. 그러면서 놀리고 웃고 그러고 가더라고. 지금 이렇게 방송 중에도 그 시간, 그 세월이 지금도 기억이 나죠? 나지. 그리고선 저는 충북 음성에 딱 들어서니까 시댁에 딱 들었을 때 어떤 긴장감이 들었어요? 아이고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아. 새사대기 들어온다고 네. 막 그냥 우물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 쭉 네. 서가지고 막 그냥 사닥 구경해야 한다고. 네. 서울서 오는 사닥을 예. 봐야 한다고 네. 난리를 피고 응. 골목에 사람이 미어지게 올라오고 오. 그랬어. 그래. 오. 그때 진짜 근데 그때가 네. 참 생각하면 후련하다. 후련해요? 뭐가 후련해? 기가 막히고 응. 말할 것도 없고 응. 왜 이렇게 살아나왔나 싶고 그렇지 뭐. 왜 이렇게 살아나왔나 생각해보니까 기막힌 그 옛날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지. 예, 그래서 저희 엄마 새색시 때 그 시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친정 엄마 19살에 새색시 꽃가마를 타고 뱅고개를 넘어서는 그녀.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친정집을 떠나 멀고 먼 음성으로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엄마 가슴으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친정엄마가 꽃가마에서 내릴 때 그 시댁이라는 문턱을 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도 소녀 때를 지나서 19살이잖아요. 근데 엄마 그때 기억나요? 19살에 시집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실록실록 나지. 그때는 19살 뭐하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살아나오니까 모든 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나왔나 싶고 19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에 애들 그렇게 키워갖고 산 생각하면
진짜 한마디로 말할 것도 없다. 가슴이 먹먹해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네. 뭐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 뭐.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우리 딸하고 이렇게 네. 딸하고 방송국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어. 응? 아니 이런 즐거운 게 어디 또 있냐? 그렇지. 좋아. 제가 이렇게 엄마랑 한번 토크쇼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만 있었지 쉽게. 네가 엄마를 한번 들고 오려고 했었구나. 아, 그렇죠. 한번 모시고 와서 게스트로 저랑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시 한 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뻤던 울 엄마 가슴이 여민다. 예뻤던 울 엄마 이제는 그 모습이 변해갔지만 이마주름 눈가주름 입가주름 아 가슴이 무너진다. 어여쁜 우리 엄마 어디 가고 내 앞에 쭈그란 노인이 앉아서 날 보고 자꾸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인천 대공원에 시가 최우수상 받아서 걸렸던 시 한 편인데요. 엄마 그때 저랑 인천 대공원에 갔을 때 이 시가 걸린 거 보고 엄마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네. 마음이 아팠다. 왜요? 뭐 왜요? 엄마로서 그런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왜 마음이 아팠는지 궁금해지네. 네. 그건 나중에 내가 너한테 말해. 아이고. 비밀이야 비밀. 아, 지금 얘기해줘요. 지금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시방 얘기 좀 안 되지. 왜요? 너고 나고 단둘이 있을 때 말해. 단둘이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단둘이 있어요. 엄마랑 저랑은.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해줘요? 내려줄게. 내일 해줄 거예요? 네, 엊그제는 저랑 엄마랑 목욕탕을 갔었어요. 제가 엄마랑 20가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목욕탕 가는 거가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에게 제가 엄마 우리 목욕탕 가서 때 한번 밀까? 그랬어요. 그때 시작! 그랬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는 막내 동생 집에서 나와서 무조건 사우나로 달렸어요. 달려서 갔더니 엄마가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가 찐방이었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날에 엄마가 몸살이 있어가지고 제가 찐방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인지 알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목욕탕인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제가 세신실로 가서 우리 엄마 예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예쁘게 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목욕을 하는 내내 엄마 기분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또 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시름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엄마를 모시고 세신실 들어가서 언니들에게 엄마의 몸을 맡기고 깨끗하게 엄마를 개운하게 마사지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도 엄마에게 그런 영양소 있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때 우리 딸.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응. 좋으면서도 그냥 너한테 미안하고 좋으면서도 그냥 좋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네. 잤는지도 몰라. 개운했어요, 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있어.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슬하에 자식 6남매 낳는데 그래도 어떤 자식이 제일 괜찮어?
너는 그 소리는 잘 물어본다. 네가 제일 괜찮아 한마디로. 진짜? 그래. 어떤 점이 제일 왜 괜찮아? 그러냐면은 엄마 구경 다 시켜주고 관광객 데리고 다니지. 응? 여기 뭐냐 응. 방송국에 간다고 그러길래요. 무슨 네가 방송국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한 번 쫓아와 오는 게 여기 갖고 방송국에 냈어. 그래서 내가 밑분을 왔잖아. 그러니까. 왔는데 네가 엄마가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딸이 그만큼 다리가 넓구나 하고 네. 다른 애보다 네가 더 적어다는 걸 내가 느꼈어. 아, 그래요? 그래. 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니?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사실은 그렇지 뭐. 사실, 누가 방송국에 누가 차리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딸 넷이 있어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시 한 편을 또 준비했습니다.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 우리 참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 자, 네. 우리 엄마 박순자 여사는 막내인 민지가 태어나던 날, 우리는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 오후 4시가 가까워지던 시간에 엄마는 혼자서 땀에 범벅이 되고 피가 다리 사이로 흘러가는 고통을 견디며 혼자서 탯줄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아플 터지만 엄마는 막내딸을 혼자서 낳아내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도 엄마는 제대로 된 미역국도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은 엄마의 고통을 알기에 엄마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커지는 나날입니다. 이런 애절한 순간들을 엄마와 함께 겪어온 우리의 이야기를 소중히 기억하며 엄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항상 표현해 봅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막내딸 낳던 날 그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엄마 그때 액자를 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보령 청라에서 막내딸을 낳을 때 왜 액자를 다 뒤집어 놓았어요? 나는 누가 쳐다보고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 네. 창피 싫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 액자를 다 수건으로 옷으로 다 막은 사람이야. 네. 그날 엄마 혼자서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 혼자 낳지. 근데 그게 혼자서 탯줄 끊고 하는 거가 여자로서 온몸이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그때 생각하면 네. 엄마가 어떻게 그랬나 생각이 안 나. 지금도 내 정신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탯줄 끊고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몰라. 온몸이 아팠을 텐데, 그죠? 몸이 막 이제 늘어지고 아프지. 네. 몸을 막 함부로 뭐 했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애가 나오니까 애 낳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애만 그냥 순살만 잘하면 네. 된다는 생각하고 엄마는 네. 몸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네. 애만 생각한 거지 뭐. 아이만 잘 태어나면 되니까. 아, 예. 그래서 엄마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글을 하나 써봤거든요. 예. 아프네. 자, 별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울 엄마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쁘게 자라서 아버지와 인연을 맺으셨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자식 6남매를 낳으셨습니다. 마른 자리와 진자리를 갈며
밤잠을 제대로 못 잔 울 엄마. 오늘은 울 엄마의 나이는 83세 생신입니다. 이마에 주름, 손등에도 주름 가득한데 살아온 세월만큼 주름은 더해 갔습니다. 엄마는 자식들과의 우애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며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커가면서 웃을 일도 들였겠지만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들을 걱정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자식들도 항상 엄마의 품에 편안함을 느끼며 엄마의 사랑과 걱정에 보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엄마 생일을 맞이한 울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해봅니다. 엄마가 태어나던 날 온 세상이 굉장히 환했었을 거야, 엄마. 말하면 뭐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19살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충북 음성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와서 엄마랑 아버지랑 사시던 그곳에 내가 여러 차례 가봤잖아요. 우리 경주 김씨 왕족이에요. 그죠? 그 산소에서 엄마랑 아버지랑 정자랑 같이 밥해 먹고 그러고서 또 옛터에 가서 함께 보고 오고 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는 작년에 8월 15일 날 떠나셨지만 지금은 엄마가 홀로 계시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 만나서 주마등처럼 살아온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고생이었어요? 고생한 거 말하면 뭐해? 뭐가 그렇게 고생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다 고생이 되지.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엄마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고생한다면 그건 말도 아니고 여자로서 뭐든지 애들도 챙겨하고 네. 뭐든지 고생이 많지 뭐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어떤 고생이 제일 생각이 나요, 엄마? 애들 믿게 살리려니까.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게 네. 고생한 거예요? 그게 고생이 되고 신경을 써지고. 엄마 우리 청라 은선동에서 총을치를 했었잖아. 그지? 총을치 했던 거 기억나요? 뭐든지 기억나. 총을 쳐었던 것도 나고. 총을치 해서 우슬뿌리 캐다 팔아먹은 것도 나고 달에 따른 것 다 안다.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 저는 이제 총을치를 해서 꿀이 감아서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지만 떡갈잎 산에 가서 따서 53장을 묶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래서 그거 판매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엄마. 엄마 그것도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나. 그래가지고 맨날 머리에다가 막 네. 이고 댕겨서 그냥 머리가 막 뜨끈뜨끈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엄마가 키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죠? 말하면 뭐요? 그래서 말하자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 그래요. 끝내. 그래요. 그래서 엄마 기억나요? 제가 시 한 편을 또 써왔는데요. 자, 음악 전주 나갑니다. 엄마 기억나요? 그날 하늘에서 비가 퍼붓던 날 엄마는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당시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또 다른 날 하늘에서 한방눈이 퍼붓던 날 엄마는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이제는 정자가 엄마의 곁에서 우산을 들고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에 보답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을 소중히 만들어 봅니다. 엄마, 어느 날인가 우박이 막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날 내가 청라국민학교 그 앞에서 고무신을 신고 옷이 헐거웠었어. 그런데 매우 추웠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가는 모습에 기가 막히게 그 모습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바빴는가 봐. 그때는 안 오셨어. 그때 왜 안 왔어? 바빴지. 거기, 응. 거기 갈 정신이 어디서 바빠 죽구나. 딸내미 얼어 죽을 뻔했어. 그 생각하지도 안 했다요 나는. 바쁘니까. 딸내미 얼어 죽을 뻔했다니까, 엄마? 안 얼어 죽었은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엄마랑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엄마 오늘이 굉장히 소중한 날이에요. 왜 소중하냐면 엄마와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가, 방송을 찍는다는 거가 역사상 친정엄마랑 역사상 없어.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없지. 네, 친정엄마랑 둘이 이렇게 한 경우가 없고. 우리 정자가 이만큼 저기 하니까 이렇게 엄마를 데리고 와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지 누가 이렇게 하냐. 대체적으로 가수분들하고 같이 그래. 토크하고 노래 듣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지만 엄마랑 친정엄마랑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자, 그래서 음악이 또 흐르면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정감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엄마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도 엄마는 우리에게 따뜻한 품을 열어주고 의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우리는 엄마의 이름을 불러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사랑과 감동을 전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엄마랑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 엄마가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이 장수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엄마는 나이가 83세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엄마랑 83세인 우리 엄마랑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제가 엄마랑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를 읽어볼게요. 사랑의 연주, 깊은 어둠 속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조차도 피로함을 느끼는 시간, 칙칙폭폭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캄캄한 밤, 사람의 목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연주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우리의 사랑의 연주해 봅니다. 행복하다.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라서 엄마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자라면 다 이렇게 힘들게 산 건 아니야. 그치, 엄마? 근데 맞아. 평균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고생이 더 심하더라고요. 육체적인 거는
그렇다 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어떤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마음고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네. 여자는 고생이 안 할 수가 없어. 네. 애 낳고 살림하고 부모 모시고 네. 애들 다 그늘하고 가르쳐야 하고 하니까 네. 마음고생이 그게 다 마음고생이야. 야, 여자가 더 바짝바짝 더 늙어. 그러면 엄마 바짝바짝 더 이 늙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마인 엄마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얘기 하고 싶어? 뭐 여자들은 다 똑같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지 뭐. 거기서 다 잘 힘들었을 거라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네. 참 그거야 뭐 음. 말할 것도 없지 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엄마. 내가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유 절레머리가 흔들어. 그래? 근데 엄마가 고생을 하셨다는데 어떤 고생이 제일 힘들었어요? 먹고 애들하고 살라니까 힘들지.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나가면 왜 안 들어왔어요? 모르지 왜 안 들어. 그걸 안 일하러 내가 나간 안 거지, 일을 하러. 일하러 나가서 뭐요. 돈 10원 한 장 집에 안 가고 그런데. 그래서, 기다리다 뭐 안 오면 그냥 엄마가 그냥 벌어서 먹고 살고 가르쳐 그냥 그런 거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나왔어. 이루 말하면 뭐냐? 혹시 아버지가 바람 폈나요? 저 표소리가 다 나와. 아니. 아니, 이거는 엄마 진짜 중요한 얘기야. 아버지가 바람 폈어요? 바람, 술 바람이지 뭐야. 술하고 바람하고? 막걸리가 바람이야. 막걸리가 바람이에요. 술을 너무 먹으면 바람 피게 돼 있다더라 남자들. 아, 그래요? 근데 들은 거예요? 아니면 목격한 거예요? 술집에 가면은 네. 한마디로 나올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관광을 가면은 엄마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제주도로 관광을 이제 친목해서 갔다. 네. 다른 사람들 뭐 일자로 쫙 놓고서 그냥 그만 안주들 놓고 먹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네네. 아버지 혼자만 없어. 어디 갔나고 다 살펴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여자는. 그렇죠. 살펴보면 남자들은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 막 근데 없어. 저기 운전수가 그래. 네. 아주머니. 왜요? 김씨 아저씨는 쫙 골목으로 갔는데 여자나? 요즘 가만히 있어봐. 골목으로 갔는데 네. 아주 그냥 막 누가 쳐다도 안 보게 그냥 막 가더라고 그래. 그렇다고 나보고 거길 가보래. 네. 갔어. 네. 갔더니 술집 여자고 둘이 술을 먹고 앉았더라. 둘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안주들을 넣고 먹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그게 다 돈이요. 네. 돈 나가는 건데. 네. 어째 여가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똥주기가 빠지라고 나오더니 어디로 갔나 했더니 네. 또 딴 술집으로 또 갔어요. 아버지가? 그래. 그죠? 엄마.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노래를 집 나온 아지매들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집 나온 여자. 엄마는 여기 앉아서 나를 집 나온 여자. 그래서 집 나왔어. 남편이 하도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집 나왔나? 응.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엄마는 여기서 박수 쳐. 여기다 올려놓고 그래요.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엄마 나 어땠어? 엄마 내가 보따리 들고 이렇게 노래하니까 집 나온 거 같지? 집 나온 게 아니라 집 나왔다. 응. 그래 여기 방송국에 온 것도 집을 나온 거잖아 엄마.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게 고생이 심하면 집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나와야지. 큰딸에게 한마디 해봐. 큰딸한테 뭐라고 해? 고맙다 큰딸아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아유. 얘기 한번 해봐. 그래, 고마워. 고맙고. 왕회장, 엄마 여기 방송국에 왔어. 정자, 방송국에 왔는데, 나도 오늘 엄마가 너 기다렸더니 안 왔다. 이게 내가 오지금은 못 왔거냐. 그러니까 왜 정자애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네 몸만 건강하게 해서 아프다더니 괜찮냐? 알았다. 방송국에서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야. 자 그러면은 언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미자 언니에게. 미자야, 둘째, 엄마가 몸이 아팠어. 근데 이제 시방 많이 좋아지고, 진짜 저기 주여배가 엄마한테 엄청 신경을 써서 많이 좋아지고 방송국에 나와서 시방 내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야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어쨌든 잘하고 잘 살아라. 자 엄마 언제- 그러면 이제는 이제 셋째 딸은 나이고 이제 우리 내 바로 밑에 동주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동주. 동주야, 우리 동주 보고 싶네. 엄마가 맨날 온다면서 막 못 오고. 동주야, 엄마 이제 몸 이제 건짐 다 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저기다가 한번 엄마 보러 와라. 엄마 방송국에 누나 방송국에 있어 왔어. 자 그러면 이제 막내 딸인 선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해야지. 선자야, 우리 막내딸. 엄마 여기 언니 어제 그랬잖아 방송국에 간다고. 엄마 여기 방송국에 왔어. 언니하고 가서 시방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고 시방 즐겁게 앉아서 얘기하고 즐겁게 언니하고 있다. 이제 엄마 이제 몸 좀 건진 났어. 이제 걱정 말고 니들이나 안 아프게 잘 건강해라.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봤더니 가장 애착이 가는 자식은 보니까 저 바로 밑에 이제 선자랑 동주인 것 같아요. 첫째한테 애정이 별로 없고 둘째도 별로 애정이 없고 셋째도 별로 애정이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정자고 그 다음에 동주고 그 다음에 선자네. 그죠이? 삐지지 마셔. 어차피 엄마가 느낀 바대로 한 거니까 엄마 삐질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 다시 추스려야 되겠다. 아이, 나의 사랑은 달콤한 꿀처럼 풍부하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달콤한 커피의 향기처럼 마음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처럼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처럼 자유롭고 차분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 영원하고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우러져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글귀를 몇 자를 적어 왔고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엄마에게 띄우는 편지글을 제가 낭독을 해볼 건데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월수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8시 50분에 엄마를 태워서 노원에 있는 교육원으로 제가 모셔다 드리면 엄마는 12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오십니다. 월수금이라서 엄마에게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 아니어서 월수금 2시간만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년이잖아요. 초등과정이. 근데 여기는 2년을 다니면 초등과정 만학도 졸업장이 나와서 엄마에게 졸업장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엄마를 등록을 했는데 벌써 12월이면 엄마가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고 또 1년이 있으면 엄마에게 졸업장이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2년을 또 다니면 중학교 과정이 엄마에게 있어서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엄마가 나중에 대학교도 다닐 수 있는 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빈곤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학력을 그렇게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은 거의 뭐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직도 까막눈으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혜택을 지금 노원구 교육원에서 주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니고 나면 또 대학교 과정까지 있으니까 그런 풍요로운 학력을 취득하시면 옆구리가 시려웠던 거 그리고 무시당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승화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저는 꿈을 갖게 했습니다. 예, 월수금 학교를 다니는데요. 2023년도 3월 3일부터 엄마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엄마가 그래요. 엊그제 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를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쁘고 처음에는 엄마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다니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어르신분들이 23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그래서 엄마에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엄마, 학교 가면은 막 웅성웅성하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어때요? 그렇지.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펜대를 딱 잡고서 엄마가 글씨를 쓰잖아요. 엄마가 숙제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엄마에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동을 받았고. 엄마 학교 가니까 어때요? 시끌시끌하고 여자들 떠들고 막 네. 저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 어떤 집이 있으면 답답하잖아. 네. 혼자 앉았으려면. 네. 거 가면 사람들이 뭐 엉성엉성하고 떠들고 웃고 막 네. 이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와갖고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우스갯소리도 해주고 막 그래. 그렇게 저렇게 해서 12시 되면 저 나가고 네. 가는 거지 집에. 11시 되면 화장실 갔다 오라고.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꿈이 생겼잖아요. 그죠? 엄마가 숙제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세요. 숙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 숙제할 때는 힘들지만 검사 받을 때는 어때요? 좋지. 동그라미 칠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줄 때 기뻐요? 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잘한다고 그러지. 뭐. 나이 많이 잡순 양반이 거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네. 제일 어린 분이 몇 살이에요? 70 먹은 사람도 있고 72 먹고 10 먹고 8 먹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앞에 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엄마에게
오늘은 네. 몸이 엄청 아프신가 본데 네. 쉬었다가 나오시고 네. 숙제도 네. 해오지 말고 네. 푹 쉬었다 올라오더라.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숙제를 안 줬어요? 조금 주미추가 요만한 거 하나 줬어. 그래도 숙제는 해가야 되잖아. 그죠? 해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책가방, 핑크 색깔 책가방 메고 차에서 내려서 학교 교정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뒷모습이 굉장히 천진난반하고 그 유아들이 초등학교 과정 유아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차에서 내릴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죠? 사이좋게. 난 생년 말 안 해. 왜? 뭐라고 떠들어. 근데 학교 생활하면은 엄마 수다가 반이어서 딱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떠들어. 그래서 아유 또 이제 저승에서 남편이 편지가 왔어요. 우리 이렇게 강화도에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는데 1년 후에 오는 편지글이 한 통이 날라와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긴 1년 후에 온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꼭 엄마에게 읽어 주리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남편이 당신과 함께했던 중환자실에서의 시간들이 마음에 맴돌아 그 어떤 추억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나무 위로 솟아오르는 별처럼 당신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습니다. 이승에서 당신을 만나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때 자식들이 태어나 성장하며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을 때 그것이 내게 주는 큰 의료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며 살았습니다. 바람, 물,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당신의 숨소리와 발소리는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이승에서 여행 끝나고 내 곁으로 다가올 때 나는 제일 잘 보이는 언덕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소풍이 끝나고 끝나는 홀로 오는 길에 꽃잎 위로 걸으시며 두려움 없이 다가오세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데에 무한한 힘이 되어 주신 당신에게 항상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준 당신에게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엄마. 이게 강화도에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에 아버지가 꼼꼼하게 수놓은 편지 글인데 이 편지가 1년 후에 오는 느린 편지예요. 이 편지 들었는데 어때요? 여보, 제가 나한테 엄청 저기 해갖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병원에서 있을 때 한 2년간을 병간할 때 내가 당신을 다 지켜봤어. 근데 몸은 바짝바짝 말르는데 몸이 왜 저렇게 말르나 싶고 불쌍하기가 짝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보고 나니까 당신 마음 알겠어. 여보, 걱정을 말고 여기서는 애들이 잘해주니까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이따가 내가 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을 마시고 잘 있어요. 사랑합니다. 네. 아유, 남편에게는 조금 길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 자식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하더만. 아유, 근데 아까 육남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셋째 딸 정자는 뺐어요. 자, 셋째 딸에게 한마디 해줄래요, 엄마? 자, 우리 정자야, 너는 말할 것도 없어. 엄마한테 다 하는 거. 네, 네. 너같이 잘하는 엄마한테 어딨냐. 아이들 다 잘하지만 네, 이게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활써요. 어떻든 말할 것도 없어. 네, 내가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런 딸을 어디서 나왔나 싶은 네. 생각이 들고, 네, 딸이 그다 하나라도 저렇게 엄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내가 몸 그래도 내 몸이 좋고 네. 뭐든지 내가 활개치고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자식이라고 해서 책임감을 무겁게 져야 할 자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같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육남매 중에서 혼자만 이렇게 버겁게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게 사람인지라 그게 힘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왜 나 혼자 이러지? 그럴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즐거움으로 풀어내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엄마를 많이 보니까 나는 더 좋지. 그렇게 해서 제가 털어버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자식들은 같이 협력해서 한 부모 모시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부모는 10자식을 혼자서 그렇게 케어를 하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한 부모를 등하시하고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부모를 가시는 날까지 잘 모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한테 무게를 전가를 시키니까 이 무게를 가진 사람이 버거워서 쓰러질 듯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파서 몸살이 나서 굉장히 힘들 때 엄마를 또 모셔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앞서서 내 마음이 무게가 이제 커가니까 야속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6남매가 있다, 5남매가 있다, 누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부모는 다 같이 모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가 3시 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5시 15분 달리고 있습니다. 엄마, 정자랑 이렇게 스튜디오 와가지고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몰랐어요. 그죠? 근데 빨리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 앞에 카메라 보고 엄마가 이렇게 와서 정자랑 토크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해보자. 정자야.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거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달려오면서 친정엄마랑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제가 몇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시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그 감정을 제가 이렇게 글로써 적으면서 이렇게 느낀 바를 이게 수를 놓아서 가지고 와서 읽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엄마 하면은 이게 가슴이 심쿵하면서 모든 엄마들의 가슴 속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엄마들은 항상 보면은 따뜻한 가슴이 항상 자식들한테 가 있잖아요. 젖가슴을 내어줄 때 엄마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건데 자식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모든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친정엄마랑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친정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많이 이제 편찮은 점이 이렇게 보여요. 엊그제도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어느 행사장이나 방송이나 모시고 다니면서 엄마에게 주는 추억과 어떤 많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고 싶어서 모시고 다니는데 거동이 불편한 거를 요즘에 제가 느껴서
여기서 김정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 비자 숫자 오늘도 걱정 고무시네 웃음 가득 보따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나쁜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으쌰 으쌰 민사야 으쌰 으쌰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 비자 숫자 오늘도 걱정 고무시네 웃음 가득 보따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나쁜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으쌰 으쌰 민사야 으쌰 으쌰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나쁜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으쌰 으쌰 민사야 으쌰 으쌰 숫자야 모두 모여 즐